오늘 시간에는 수소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전기 자동차와 수소차, 정확히 이야기해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별개의 개념은 아닙니다. 두 방식 다 내연기관 없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죠. 수소차를 특징 짓는 요소는 바로 이 전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배터리에 직접 충전하는 것이고,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해 차 내부의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전지 부분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배터리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배터리가 케이스에 완벽히 봉인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물질이 유입되고 배출되는 통로가 있죠. 양극으로 수소가 공급이 되고 음극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어 물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먼저 양극에서는 수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산화되죠. 이 수소이온이 음극에서 산소와 결합하고 이때 필요한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해 들어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의 이 전자의 흐름이 전기를 생성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수소와 산소를 통해 전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따로 직접 전기를 충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수소차는 산소는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수소만 충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들이 함께 정리가 되는데요. 전기차의 충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충전기로는 3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테슬라가 자랑하는 슈퍼차저로도 국내 기준 보통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 수소차의 충전은 전기를 배터리에 직접 충전할 필요 없이 이 수소 탱크에 수소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참고로 현대의 넥소의 경우 완충에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는 배터리 자체를 크게 만들어야 하지만 수소차는 수소 탱크의 크기를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수소차를 사용하면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수소차의 장점으로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는 그 부산물로 순수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차 역시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을 근거로 전기차와의 비교해서 친환경성을 수소차의 장점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겠죠. 수소차를 사용하면 공기가 깨끗해지는 이유는 따로 에어필터 등의 정화장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외부의 공기가 직접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연료전지에 불순물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설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차를 운행하면 공기가 맑아진다는 것은 맞지만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이 정화장치 때문에 얻게 되는 이점이라는 점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수소차가 친환경차라는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소가 주입된 이후부터는 수소차는 아주 훌륭한 친환경차가 맞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바로 수소를 얻는 과정 때문이라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선 수소를 얻는 방법과 관련해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소를 얻는 데 쓰이는 전기의 양이 많고 따라서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현재 수소차를 광고하며 충전에 1kg당 5,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들고 1kg당 연비가 98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 정도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기 분해로 얻는 수소가 아닙니다. 부생수소라고 해서 이 산업 공정 중에 나오는 가스 중에 수소만을 추출하거나 천연가스나 석탄 등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전자인 부생수소의 경우 수소차가 향후 보급되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수소를 늘리기 위해 공장을 더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요즘 이 부생수소를 통해 수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소차의 친환경성에 대해 홍보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글쎄요. 현재까지는 이 부생수소보다는 후자인 천연가스나 석탄 등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그나마 경제성이나 생산 규모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인 천연가스 개질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을 예로 들면 이 메탄에 높은 압력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가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수소를 획득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일산화탄소가 물과 작용해서 추가적인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이것들 중에 불순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수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판과 에탄올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진행이 되죠.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이 화학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
추가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000도에 가까운 온도와 최대 25기압에 달하는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소 획득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던 아니면 석탄을 사용하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 수소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기존 가솔린과 비교해 약 60%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친환경 수소차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수소차 관련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의 내용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방법들을 일일이 뜯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데요. 정리해보면 현재 단계에서의 수소차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은 이 수소 생산 방법에 있고, 그리고 각각의 방법들과 관련해서 물 전기 분해는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고 부생수소는 생산량이 다소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개실법은 무엇보다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소 획득과 관련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있거나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이 되면 가제서울에서 다시 자세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수소차에 공을 들여온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소차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현재 수소차와 관련돼 주로 회자되는 내용들을 꼽아보자면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더라, 또는 충전 인프라가 너무 적고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들이 특히나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면 지극히 현재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아직 수소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가 정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소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위기에 빠진 자동차 업계에 올해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길 기대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